자, 안녕하세요. 인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임종간호 돕기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는요, 24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 최근에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요약 정리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임종간호는 최후의 순간까지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환자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임종간호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자, 중요한 부분은 임종의 5단계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키블러 로스의 죽음의 단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임종을 앞둘 때 심리의 변화가 5단계로 진행이 돼요. 자, 가장 먼저 부정, 그 다음이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부정을 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수용입니다. 그래서 부, 분, 협, 우, 수 이렇게 앞자만 따서 외우시더라고요. 대부분 부분, 협, 우, 수.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 끝에는 수용이라는 걸 꼭 기본값으로 이렇게 넣어두시고 부정, 수용, 그 다음이 부정 다음에 분노, 협상, 우울, 수용. 그래서 처음과 끝의 고정값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정, 가장 마지막이 수용이더라.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서 시험이 잘 나와요. 5단계 나열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아니면 예시를 써놓고 여기 예시에서 말하는 임종의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가장 첫 단계인 부정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강한 부정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며 재확인하려는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가요. 그러니까 예로 들자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4개월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저 의사 돌팔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이렇게 멀쩡한데. 라는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저 자식 돌팔이네. 다른 병원 가가지고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다른 병원을 막 찾아다녀요.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이 뭐냐? 분노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가족과 주위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고 분개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협상이죠. 조금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러면서 조금만 나의 생을 연장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시로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막내 결혼이나 시킨 후에 죽으면 한이 없겠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생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한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 뭐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대학교 들어가는 모습까지만 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우울입니다. 죽음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정말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는 단계고 이 5단계에서도 우울 단계가 가장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 수용인데 자신의 죽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단계를 우리는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종의 5단계 같이 한번 읊어볼게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5단계로 진행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종시 신체적인 징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신체적인 징후는 반사가 소실되기 시작하고 동작 불능.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침상에서만 있으세요. 침상 안정 정도. 그래서 부동, 동작이 불능해지고 자, 확대되고 고정된 동공 확대. 그래서 이 눈이 좀 풀려 있다, 동공이 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느리고 약한 맥박이 점점 약하고 느려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맥이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혈압이 하강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혈압이 잡히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체인스톡스 호흡이라고도 얘기해요. 체인스톡 호흡. 임종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해요. 임종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체인스톡스 호흡인데 자, 과호흡과 무호흡이 반복되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대표적인 증상, 호흡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해요. 체스트 호흡. 자, 그 다음에 인두의 점액 축적으로 호흡 시 소리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처음에 반사소실이 된다겠죠.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침 반사 같은 것들도 이제 소실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래 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액이라고 하는 가래가 호흡기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서 호흡 시에 소리가 발생하는데 보통 우리가 가래 끓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렁그렁한 소리가 호흡 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근긴장도 상실, 연동운동도 감소를 해요. 그래서 임종시 신체적 징후를 보면 좀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반사도 소실되고 돈작도 불능하고 맥박도 약해지고 혈압도 하강하고 근긴장도도 상실, 연동운동 감소 대부분이 좀 이렇게 아래로 다 내려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자 임종을 앞둔 환자의 간호를 볼게요. 어떻게 간호를 해줘야 되는지 자 임종을 앞둔 환자는 독방을 주어 개인성을 유지하되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독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1인실을 주고요. 혼자 있게 하지 않아요. 왜냐 혼자 있으면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지셔서 보통 가족들이 옆에 다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환자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잘 경청하고 공감해줘요. 임종을 앞둔 환자의 간호에서 정말 중요한 게 경청과 공감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경청,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는 이 능력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 중에 청각, 듣는 거. 자, 청각은 늦게까지 남아있으므로 조용히 하고 모든 이야기는 환자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정상 음성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가 단지 이제 임종을 앞뒀기 때문에 반응을 못할 뿐이지 듣는 것은 끝까지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는 환자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으며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고 할 수 있고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가족으로서 이 대상자에게 사랑한다, 아낀다 이런 표현들을 정상 음성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신경은 청각입니다. 청각. 감각. 자, 그 다음에 시력이 약해져요. 시력이 약해져서 굉장히 흐릿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약해짐으로 방은 조금 밝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는 21에서 23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병실 환경에서 병실 환경 온도는 20에서 22도 기억하시죠? 이 온도보다 살짝 높게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내 온도는 좀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이제 동작이 부동 상태가 되다 보니 한 자세로 계속 있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욕창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욕창 예방을 위해서 체위를 변경시키고 머리를 약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위 변경은 몇 시간에 한 번,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머리를 약간 높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호흡하기 편하게. 호흡하기 편한. 호흡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체를 올려주는 거 아시죠? 반자위 자세라든지 그래서 머리를 약간 높여주셔서 호흡하기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후처치법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사후처치,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 그래서 사후처치라고 하는 거는 의사의 사망 선언이 있은 후에 사후처치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의사 사망 선언 있은 후. 자, 그래서 사후처치를 해주는 목적은 무엇이냐? 자, 사망한 환자의 외모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 시체가 경직되기 전에, 시체가 굳어버리기 전에, 시체가 경직되기 전 적당한 자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당한 자세라고 하는 거는 편안하게 누워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잠자는 듯한 편안한 자세. 그래서 경직되기 전에 시체가 굳잖아요. 사후 강직이라는 게 나타나기 전에 적당한 자세를 만들어주고 자, 유가족을 돕고 죽은 사람을 존중하고 법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후처치를 진행을 합니다. 살아생전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외모를 깨끗하게 경직되기 전에 적당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사후처치 절차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많은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적어봤어요. 자, 1번 유가족에게 사망을 알리죠. 이 사망을 알리는 사람은 누구죠? 의사예요. 의사가 사망 위에서 했죠?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합니다. 자, 유가족의 사망을 알리고 자, 사용했던 의료기구는 모두 제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액 같은 거 달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액 같은 거 다 제거해드리고 분비물이라고 하면은 뭐 혈액이라든지 뭐 가래라든지 뭐 등등등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이 이제 뭐 가지고 있던 상처 같은 것들이 있었다 하면 아물지 않았던 상처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필요시 간단하게 드레싱해서 다시 깨끗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3번 시체를 반듯하게 눕히고 혈액 정체로 환자의 얼굴색이 검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게 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체를 반드시 눕힌 다음에 베개를 밑에 넣어 머리와 어깨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환자의 얼굴색이 검게 변하지 않도록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편안한 잠자는 듯한 그런 모습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둔부 밑에 패드를 대어줍니다. 특히 관략근 같은 것들이 이제 이완이 되다 보니 있었던 뭐 대변이라든지 소변 같은 것들이 새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엉덩이 밑에다가 패드를 대어주고 그 다음에 어깨까지 천 시트를 딱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5번 제거했던 틀니를 끼우고 보통 임종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틀니 다 제거하고 계시거든요.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빼두었던 틀니를 다시 껴줍니다. 그래서 틀니를 껴줘서 얼굴의 형태를 다시 바르게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니 빼고 나면 볼이 이렇게 쏙 꽂이는 거 아세요?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거했던 틀니를 다시 끼워서 이렇게 좀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고 입은 다물게 하고 눈은 감겨줍니다. 그래서 가장 살아생전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환자분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니는 다시 끼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보통 틀니를 뺀다라고 하시는데 제거했던 틀니는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족에게 의류와 기증품 등을 내어주고 서명을 받아요. 그다음에 7번 사망 전에 환자의 상태, 사망 시간, 담당 의사, 사망 시 있었던 사람, 사망 후 처치해준 내용, 시체 운반 시간 등을 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간호 기록에 기록하고 이 간호 기록은 전체적인 차트는 입퇴원계에 보내면 이 환자에 대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후 처치 절차가 쭉 나와 있고 특히 3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활동입니다. 자, 우리 호스피스 병동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호스피스의 정의를 보시면 임종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호스피스의 대상은요, 임종을 앞둔 사람과 가족까지예요. 그의 가족까지 포함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대상. 자,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돌보는 과정을 호스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스피스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 1번 환자와 가족까지 활동 단위로 삼아야 하며 대상자 잘 물어봐요. 대상자는 환자만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환자와 그 가족까지 호스피스의 대상이고 자,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돌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상적인 표현보다 힘드시죠? 라고 위로하고 가족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상적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피상적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본질을 모른 채 표면적 현상을 대충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피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환자나 환자 보호자를 위로를 하는데 영혼이 없어요. 대충 하는 거예요. 용언 없이 막 그러네요 막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힘드시죠? 위로를 할 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피상적인 표현보다는 진심을 다해서 힘드시죠? 라고 위로하고 가족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위로하고 진심을 다해서 힘드시죠? 라고 위로하고 가족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병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신 분들은 치료의 의미가 없어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종이라는 걸 앞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호스피스 활동,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증상을 조절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돌아가시기 전까지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통증 조절 같은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입원실, 외래, 그리고 집에서도 전달 가능한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체계적인 연속적인 간호를 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해 계시다가 환자분이 원하세요. 나 죽기 전에 집에 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입원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했던 것들이 집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적인 간호를 해주셔야 돼서 집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정 호스피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가정 호스피스 간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병원에서 이런 받았던 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간호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는요, 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만 환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 등 예를 들자면 병원에 있는 영양사님도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환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등 다각적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 보시면은요, 수녀님이 계시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계시고 상주에 계시는 곳도 있어요. 왜냐, 이런 영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또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각도의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라든지 수녀님이라든지 이런 종교인 같은 것들도 다 연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으로 접근합니다. 한 팀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의료인만 해당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팀이에요. 다각적으로. 자, 그다음에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은요. 목적은 통증. 주된 건 거의 통증 관리, 통증을 경감해 주는 거예요. 관리하고 경감. 통증을 줄여주는 거죠. 통증이 있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 고통을 조금 덜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증상, 치료 이런 얘기 나오면 틀린 거고요. 조절하고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낮춰주는 거죠. 경감시키는 지속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신체적 편안함. 통증을 제거하면서 환자를 좀 편안하게 통증이 없어야 환자가 또 잠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증이 없어야 또 식사라도 그나마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신체적 편안함, 안위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의 대상은 환자이다라고 하면 아니에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구들에게 대한 그래서 환자와 가족이 대표적입니다. 환자와 그의 가족까지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사회적, 정서적, 영적 지지를 합니다. 자, 환자로 하여금 가능한 평안하고 위험 있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도록 돕고 가족과 함께 있도록 해줍니다. 가족과 함께 죽는 날까지 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낮추고 마지막까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편안한 환경에서 환자분이 끝까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후에 가족의 대응을 돕습니다. 가족의 대응, 가족들도 갑자기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응들을 돕는 게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호스피스 간호의 우리가 대상자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증상, 치료, 생명 연장 치료라든지 생명 연장이라든지 완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치료는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생명 연장도 아니고 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거의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조금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임종 간호 돕기 요약 정리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